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원피스 1121화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시작은 써니호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피스 1121화에서 써니호의 위치는 엘바프의 함선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저번 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세턴성의 위치는 같은데요. 계속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피와 세턴성의 전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루피는 세턴성을 의식하고 세턴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펀치를 날립니다. 세턴성은 루피의 펀치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튕겨져 나갑니다. 루피의 펀치가 계속해서 오로성들에게 적중하지만 계속해서 유효 피해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는 비비와 시라우시, 저지의 반응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루피의 전투를 보고 있는 보니가 포커싱되고 보니는 다시 무엇인가 결심하는 표정을 보여주는데요. 보니는 다시 한번 니카로 변신합니다. 보니의 니카 모드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장면이 이번 화에서 나온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보니는 니카의 모습으로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장면은 베가펑크의 방송으로 이동하고 베가펑크는 다시 한번 고대병기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베가펑크는 고대병기와 원피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운명은 원피스라는 것을 손에 넣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피스는 어떠한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베가펑크의 메시지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 부분만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화에서 이모와 혁명군, 그리고 아오키지, 해군, 샹크스와 같은 거물급 해적들의 반응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계를 놀라게 할 엄청난 정보가 공개될 확률이 매우 높죠. 이제부터 소름 돋는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중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샹크스와 비슷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거랜드 가문의 사람으로 추정되며 샹크스와 매우 흡사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샹크스의 반응을 중요하게 보여준 이유이기도 하죠. 드디어 피가랜드 가문의 반응이 공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샹크스와 피가랜드의 가문, 그리고 천룡인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샹크스가 왜 출신을 숨겨야 했는지 이 내용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샹크스는 필름 레드에서 공개된 설정에 따르면 2살 때 로저 해적단이 갓벨리 사건에서 입수한 보물상자에 들어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의 친부모 역시 갓벨리에 살고 있었거나 혹은 갓벨리 사건에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갓벨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갓벨리와 상관없는 인물이 여기까지 와서 어린 샹크스를 버리고 갔을까요? 상당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원피스 1095화에서 갓벨리가 웨스트 블루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더욱 신빙성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샹크스와 천룡인의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보완이 되며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샹크스가 보물상자에 숨겨져 있었단 점에서 샹크스의 부모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갓벨리 사건의 전투로부터 아기인 샹크스를 살리기 위해 보물상자에 숨겨놨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물상자의 출처가 당시 로저 해적단이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록스 해적단이라면 부모가 록스 해적단의 멤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까지 공개된 록스 해적단의 멤버들 중에선 록스 디지백일 가능성까지도 범위가 확장되게 됩니다. 록스 해적단 내에서 록스를 제외하고 따져본다면 일단 흰수염일 가능성은 없는 게, 흰수염은 로저와 수많은 교류와 전투를 통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기에 만약 흰수염의 아들이었다면 로저가 분명히 돌려줬을 것이고, 일부에서 흰수염이 샹크스와 만났을 때 별다른 반응조차 없었고 일단 얼굴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흰수염 젊은 시절 얼굴은 상당히 샹크스와 이질적이며 오히려 위블과 비슷하죠. 빅맘이나 카이도 역시 자기 자식 관계가 모두 밝혀졌고 금사자시키는 본편의 회상만으로 나오고 중요 비중을 갖지 못하는 존재이고, 심지어 시키는 머리 색상이 노란색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어법으로 생각해본다면 남은 후보는 록스 디지백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턴성의 대사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세턴성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빨간 머리에게 딸이 있었던 건가? 이렇게 말을 했고 오타를 통해서 샹크스가 피거랜드 가문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갓벨리 사건에 관련인이 록스의 적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갓벨리에는 천령인들과 노예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샹크스의 부모가 천령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더 많은 표를 던집니다. 실제로 샹크스는 레벨리 이벤트에서 오로성과 독대하는 모습이 나오며 필름 레드에서 오타를 샹크스의 친딸로 오해한 오로성들의 대화에서 한 멤버가 그녀가 민중의 지지로 혁명에 싹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제거하자고 말하지만 다른 멤버가 그녀가 피거랜드 가문의 후손임에도 제거할 수 있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로성들은 샹크스의 딸이라는 정보 말고는 오타에 대해 하나도 모른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혈통으로 피거랜드를 말하는 건 당연히 샹크스의 혈통과 관련해서 말하는 게 정설이 되어버립니다. 이 대화를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해석해보면 샹크스는 오로성들조차 중요하게 여기는 피거랜드라는 명가의 혈통이고 피거랜드 가문은 원피스 세계관 최상층부의 오로성조차 건드릴 수 없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천룡인의 신분이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거랜드에 관한 언급은 여기에서 끝이지만 오다는 필름레드 SBS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거랜드에 발생한 떡밥의 내용들은 후에 원작 본편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며 이에 대해서 아직은 하나도 알려줄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원작에서는 피거랜드와 관련 있는 건 샹크스와 갈링성이고 때문에 훗날 샹크스의 떡밥이 해결되면서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모두 언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와 반전이 없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조합해보면 천령인들이 거주하던 갓벨리에서 태어난 샹크스는 해적임에도 오로성과 언제든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천령인의 수족인 CP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명문 가문이란 뉘앙스로 언급되는 피거랜드의 후예라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은 모두 샹크스가 천령인의 혈통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까지 했는데 샹크스가 천령인이 아니라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제까지 천령인들과 오로성들이 보여준 행동들이 모두 부정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위에서 언급했던 록스 디지백의 자식설과 천령인들 자식설이 모두 진실이라면 샹크스는 피거랜드라는 혈통의 천령인과 세계질서 전복을 노리는 최악의 해적이었던 지백이 관계하여 낳은 천령인의 혈통과 D의 의지를 모두 이어받은 무지막지한 피를 가지고 있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며 그 누구도 샹크스를 건드릴 수 없으며 현재 샹크스의 위상과 강함 그리고 명성까지도 모두 이해가 되어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천령인이 자신들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복제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복제인간은 베가펑크가 혈통인자를 발견하면서 만들어진 기술인데 샹크스가 로저 해적단일 시절에도 베가펑크는 세계정부 소속이 아니었기에 샹크스의 탄생 이전에 정부에서 해당 기술을 가졌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확률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혈통인자는 베가펑크가 가장 최초로 이 기술을 발견한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상전쟁에서 이상한 점은 등장합니다. 샹크스는 분명 당시에 정말 최근까지도 카이도와 아주 가까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장면이 있었지만 갑자기 정상전쟁에 등장해버리죠. 당시 카이도의 전력과 힘이면 샹크스가 마린포드에 진입하는 동안 카이도 역시 충분히 참전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샹크스의 행방을 알고 있던 해군들 수뇌부의 표정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죠. 물론 이때 이 가설을 반박하는 내용 중 하나가 같은 동료의 워프의 능력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장면들에서 샹크스의 클론설이 또다시 대두되곤 하였습니다. 에그헤드의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클론인간과 피거랜드 가문의 혈통인자 등등 샹크스와 매우 흡사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샹크스의 클론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샹크스는 도플라밍고와 더불어 천령인 출신의 해적이 되며 샹크스의 풀 네임은 피거랜드 샹크스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라프텔에 다녀온 로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도 세계의 비밀과 본인의 혈통에 관한 것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해적왕이 되길 포기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이 바다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천룡인의 신분과 천룡인이 의미하는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아쉽게도 휴재입니다.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21화 전체 영상 리뷰로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